물류가 꽁꽁 묶인 지 일주일 만입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 협상이 타결이 됐습니다. 막혀있던 화물 운송도 재개가 됐는데요. 노조원들이 화물차에 다시 시동을 걸기까지 5번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쟁점이었던 부분이 바로 이 안전운임제였었죠. 짧게 짚고 가자면 화물차주들의 최저임금제 같은 겁니다. 최저임금 보장해 줄 테니까 과속하지 말고 과적하지 말고 안전하게 배송하라는 의미였죠. 이게 일몰제라고 해서 올해 말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고 계속 유지해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였고요. 5번의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협의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 예정이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현재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차량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대책도 마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면서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풀고 즉각 현업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국회에서 폐지되고 전 차종 전 품목으로 확대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달기사, 라이더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뉴스를 배달하는 라이더잖아요. 이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배달의 민족, 줄여서 배민, 많이 시켜 드시죠? 배민 라이더들이 회사 측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측이 배달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빙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직선 거리로 계산한다거나 하는 꼼수를 썼다는 겁니다. 양측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김혜린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배달 노동자가 서울 안암동부터 기름동까지 배달을 시작합니다. 티맵과 네이버 지도로는 3.5km로 찍히는 거리. 도로를 건너기 위해 800여 미터를 더 가서 유턴해야 배달지에 도착할 수 있는데 배달의 민족 앱은 중앙선 너머 배달지를 2.7km 거리로 계산합니다. 내비게이션상 저희가 가는 거리가 앱에서 나오는 표출되는 거리보다 한 많게는 1km, 2km 차이가 나는 경우가 한 40건 기준으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한 5만 원에서 한 6만 원? 배달 노동자들은 실제 운행 거리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는 배달의 민족 자체 시스템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내비게이션과 달리 유턴, 좌회전 금지 구간이나 일방 통행 등 교통정보를 고려하지 못해 실제로는 돌아서 가야 하는 거리를 계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알고리즘의 오류를 좀 인정하고 제대로 된 실거리 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잘못된 배달료에 대해서는 보상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배달의 민족은 실제 도로 정보와 차이나는 구간을 검토하고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몸에 들어왔을 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애들입니다. 코로나가 확산했을 때 우리는 항체가 없어서 백신을 맞았고요. 일부는 코로나에 걸리고 치유가 되면서 항체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인수위에서 안철수 당시 위원장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항체 생성률을 조사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기도 했는데요. 전 국민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표본을 뽑아서 표본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건데 생각보다 좀 많죠? 이게 어떻게 나온 결과인지 김평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국민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 1,612명을 조사했더니 코로나19 항체를 가진 경우가 1,530명, 94.9%에 달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 양성률은 94.9%로 나타났고 이 항체 양성률에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양성률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양성률이 섞여 있습니다. 백신 접종인 경우를 제외하고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만 보면 36.1%였습니다. 올해 1월에 0.6%에 불과하던 것과 비교하면 석 달 사이 60배가량 급증했습니다.
자연 감염으로 인한 항체 양성률 36.1%는 또 같은 시기 10살 이상 국민의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 높습니다. 그만큼의 비율을 검사로 가려내지 못한 감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에 미진단 감염자가 점차 늘어났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에 따른 것으로 오미크론 유행은 현재에도 진행형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표본이 적습니다. 한 1,6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9살 이하 어린이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전 국민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방대본이 다음 달부터 10,000명 정도 규모의 항체 조사를 추가로 한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